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3월 22일 대망의 FOMC가 오늘 새벽 3시에 잡혀 있고, 비트코인이 현재 3,700만원대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FOMC의 금리 동결이 나오게 될 확률, 현재 시간부로 약 12% 정도의 금리 동결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또다시 25bp를 올릴 것이다. 이 관측이 또 이제 87% 정도로 조금 상당히 이제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차트를 많이 올려놓은 지점에서 시장은 금리 동결을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FOMC 파월이 25bp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망 매물로 인해서 3,400만원대까지는 한번 눌러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여기서 1파로 주고 지금 2파, 여기서 3파 짧게 주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빔을 주고 빠지냐 그냥 빠지냐의 좀 기로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해외 기준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상으로 쭉쭉 올리던 양봉의 길이 자체, 그리고 여기서부터 봉의 길이가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봉의 길이가 짧아지는 요런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고점에 다달랐다, 상방으로 쭉쭉 밀어 올리는 힘이 조금 더뎌지고 있다,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구간 이후에도 하방 이탈, 여기도 마찬가지 하방 이탈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금리 동결할 경우에는 위로 축포를 쏘아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많이 올린 지점이기도 하고, 또한 여기서 한 팔을 더 올린다 해도 32달러, 32,000달러죠. 32K, 32,381달러를 찍고 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매물대의 상단부까지 좀 터치를 하는 거고, 일단 이 매물대의 하단부까지는 지금 터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에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올라갈 때도 항상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상승을 줬다라고 하면은 현재 3일봉 보고 계신데, 여기서 마지막 빔 하나 주고 좀 어느 정도 눌러줬다가 또 이런 식의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빅쇼트로 크게 눌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동결 시에 마지막 상방빔을 주면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위로 뚫겠죠. 지금 위로 뚫을 가능성도 있고 그대로 쏟을 가능성도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위로 뚫을 경우에는 일단 3만 달러는 터치를 해주고, 자, 31에서 32K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동결 시에 동결 빔이 최소 지금 구간에서 한 2,000달러 이상 정도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는 그 정도 동력은 될 거고, 사실상 이제 위로 쏜다라고 하면은 그리 10배, 10배짜리 숏까지 좀 터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0배 숏이 터지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빔이 터지게 되면 한 방에 10%씩 올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0%짜리 빔을 쐈죠. 많이 올린 지점에서 빔을 쏘면서 10배 숏까지 다 아웃시키고, 요 자리에서도 빔 쏠 때 10%짜리 양봉이 여기서 이제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짝 눌러놓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숏을 많이 잡는데, 그걸 터트리는 그런 이제 빔들이 이제 10%짜리 장대 빔이 또 여기서 쭉 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고 레버리지 숏이나 이제 많은 물량의 숏은 좀 조심할 필요도 있고, 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흔들 때 떨어진다라고 해도 위로 솟구치고 아래로 뺄 수가 있고, 떨어진다라고 해도 밑으로 또 크게 뺄 수도 있을 만큼 최근에 이제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만약에 25bp를 올리게 될 경우에는 시장은 금리 동결을 원했는데, 지금 은행들, 미국의 이제 리퍼블릭 은행부터 해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 전부 다 지금 파산 위기에 크레딧 스위스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시켜 버렸다. 자, 그러면은 실망 매물로 푹 눌리면서 25K에서 24K까지도 눌리면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늘 변동성이 좀 심하게 새벽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저는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온다라고 해도 위로 쏘고 3만 달러 뚫고 나서 요 정도 뚫고 나면은 좀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으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방 더 올려주면은 이 매물대 구간 안에 접어들게 되면, 여기 매물대 안으로 접어들게 되면은 우리가 좀 분할 관점으로 숏을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이제 숏 기회는 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25bp를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르게 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빔을 쏴주고 내릴 것이냐, 그냥 내릴 것이냐, 그냥 내리더라도 위로 한번 쐈다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변동성, 엄청난 흔들기가 오늘 새벽에 예상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날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가장 중요한 이 매물 라인이 최근에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서 올렸던 여기 지지 딛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26,800달러를 만약에 깨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내리던지 뭐 위로 쐈다가 내리던지 어쨌든 여기를 깨줘야 쇼 추세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구간을 일단은 깨게 되면은, 여기를 깨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거든요. 여기 25,000에서 24,000 자리까지는 한번 쭉 눌려주고, 이제 여기 자리에서 좀 바닥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오든지 한번 하방 휩써주고 다시 들어올리는 이런 무빙을 좀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숏을 잡고 싶어도 좀 기다려보고 완전히 상승 추세가 꺾이는 지점에서 들어가는 게 나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26,800. 자, 그리고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여기 이제 이평선이 보라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이 보라색 라인이 현재 이제 99일선으로 세팅이 돼 있죠. 죄송합니다. 99일이 아니고 25일선입니다. 25일선이 보라색 라인 쭉 여기 이평선, 99일선은 이거죠. 밑에 깔려 있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현재 4시간봉 기준으로 이 보라색 이평선 25일선을 안 깨고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추세를 타면서. 자, 근데 이 추세를 깨게 되면 이 보라색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는 거의 이제 최근에 상승 추세 속에서 없었던 그런 의미의 데드크로스 발생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마찬가지, 확실하게 이제 깨주는 순간이 요 라인대까지 깨줬을 때 26,800 아래로 갔을 때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조정 장세로 조금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제 상승세도 쭉 올라가다가 옆으로 좀 빼고 있어요. 옆으로 빼는 경우에는 이제 상승하던 힘이 조금 다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올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지던지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던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이 오른 지점이고, 저번 영상의 댓글에서 차트상 고점의 신호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패턴들, 일봉상의 적산병 패턴, 일봉 음봉 마감으로 이제 3개 연속 음봉 출현 시 고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마이너스 5% 이상의 장대 음봉이 일봉으로 마감을 쳤을 때도 마찬가지 고점 신호가 될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도 음봉 마감을 쳤을 때 우리가 이제 고점 시그널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량. 지금 보시면은 역대급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밑에서부터 쭉 잡아 올린 건데, 여기서 보시면은 바닥을 팍 찍었을 때 여기 이 캔들이 굉장히 납작함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변동폭이 이렇게 큰 봉에서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안 터졌는데, 변동폭이 요날 1%짜리 캔들이었습니다. 1%짜리 캔들. 1%짜리 캔들에 이 정도 거래량이 붙어줬다라는 거는 사실상 여기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었고,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력들 입장에서는 사실 올라가는 구간마다 익절을 하겠죠. 그래서 쭉쭉 올릴 때 여기 장대 양봉,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윗꼬리 달릴 때도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그럼 이 윗꼬리에서는 일단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산 매물의 일부를 여기서 일단은 좀 팔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꼬리까지 먹어주면서 2차 돌파가 나왔는데 역시나 마찬가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졌다. 그러면 이미 세력들은 이 여기서 매수한 물량을 이 꼬리 부분과 이 장대 양봉 부분에서 매물을 일단은 조금 팔면서 그 매물을 개미들한테 넘겼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마지막 FMC 이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변곡점을 삼아서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하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가격을 급진적으로 올려치면서 그 안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했을 수도 있고, 4시간봉 기준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이때 쭉쭉 밀어 올릴 때 거래량 이후에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그리고 가격은 여기서 한 팔을 더 밀어 올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좀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장세다. 자, 그러면은 큰 추세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놓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방향을 꺾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꺾기 전에 한번 위로 휩써주고, 그러니까 고점의 끝에서 나오는 이런 휩쏘, 그 다음에 이제 하방의 끝에서 나오는 아랫 휩쏘, 이런 거죠. 한번 주고 말아 올리고, 그럼 반대로 고점에서는
위로 주고 아래로 떨구는 이런 패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요런 게 이번 주에 좀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대형 이벤트는 곧 초대형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미 차트상 많이 오른 지점이고, 쉽사리 여기서 지금 고점 돌파를 이제 일단은 못하고 있거든요. 28,472달러 여기서 찍은 최고점을 아직까지도 조금 뚫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약간의 이제 하방의 가능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 정도의 고점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어요. 은행 파산한다 만다 얘기가 이제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미국 정부에서 다 보장하겠다라고 쭉 여기 쏘았는데, 어제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필요시에 예금 추가 보증할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발언을 하면서 해외 증시도 1.5% 정도 지금 상승이 나온 상황이죠. 그렇지만 그 상승 이후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 살짝 꺾이는 시간봉으로 음봉으로 조금 빠지는 분위기로 들어가고 있고, 여기 저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거의 전고점까지 올렸어요, 나스닥도. 여기 저항을 맞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이제 저항 자리에 왔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되면 나스닥도 오늘 FOMC를 기점으로 약간의 이제 숏 추세로 접어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에 반면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달러도 여기서부터 반등을 쭉 쳐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그림인데, 중요한 거는 달러가 여기서 이제 한 방에 저점을 과연 이제 깰 것이냐, 여기를 깨지 않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등을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 달러도 여기서 한 번 더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반등을 쳐주게 되면은 달러 올라가면 나스닥 비트 빠지는 그림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도 꺾이는 추세기는 하지만 조금 언제든지 좀 반등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로 좀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은행들 파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은행 시스템 위기가 오고 경제 침체,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명분도 없고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는 꼴이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불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모든 징후가 앞으로 12개월간 경기 침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과 1년물 비교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경우 18개월 이내에 경기 침체와 통화정책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이런 이제 분석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파월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 부담 리스크를 안고서 이미 많이 올려놓은 금리를 굳이 여기서 뭐 25bp 크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별 차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까지 전 세계적인 비난과 추가적인 연쇄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사실 제가 파월의 입장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은 좀 동결을 한두 달 정도 시켜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은행 문제가 불이 좀 꺼졌을 때 다시 25bp를 인상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물가에 또 집착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25bp를 올릴 수도 있는데, 자, 과연 사실 이때까지 모든 FOMC 중에서는 거의 시장의 예측치대로 연준이 금리를 올렸거든요. 자, 근데 이번만큼 0bp냐 25bp냐 굉장히 어려운 선택지였던 FOMC는 없었죠. 자, 그만큼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라는 거고, 물가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시장의 안정화를 선택할 것이냐, 과연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오늘 새벽 3시에 정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술 더 떠가지고 연준은 수요일에 금리를 최소 50bp 인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업가들의 입장을 이제 머스크가 대변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은행에서 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시장에 돈이 풀려야 사람들이 또 전기차도 사고 핸드폰도 사고 뭐 차도 바꾸고 소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계속해서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는 금리 인상 정책을 이제 추구하다 보면은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마 모든 기업인들은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여기에 목소리를 좀 보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런 주장들이 조금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계속 인상하려고 하는데 50bp 내려야 된다는 거는 뭐 좀 너무 선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50bp 내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한 주장이 있어야 파월도 좀 더 흔들리면서 금리 동결을 좀 선택을 한다든지, 금리 인하는 절대 안 하겠지만 동결 정도를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입김도 다 일론 머스크의 계산에 들어간 어떤 계획이겠죠. 그래서 역시 일론 머스크의 언론 플레이는 대단하다. 이런 점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트위터였고, 자, 그 다음에 알트들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리플이 쐈습니다. 한 방을 쐈어요. 드디어 기나긴 횡보를 뚫고 이 구간에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안 올라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쭉쭉 쏠 때도 안 올라간 코인들 중에 하나가 리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박스를 뚫는 순간이 이제 조만간 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3주 전 영상에서도 리플은 3월에 폭등 자리일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요 당시에 리플 차트 여기서 이제 쭉 눌려 있을 때 509원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 차트가 이렇게 생겼고, 요때 어쨌든 SEC가 대법원 소송 5개 중에 4건은 패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3주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측대로 여기서 지금 한 방을 쏴줬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이 긴 횡보를 끝냈기 때문에 추세를 이어가 줄 것이냐. 과연 이때처럼 여기서도 이제 박스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 음봉 살짝 조정 나왔지만은 이후에 쭉쭉쭉쭉 올려주는 무빙이 나오면서 약 70%가량 올려줬는데, 지금 일단 여기서 봉을 쏜 이제 상승빔 자체가 일단 23%짜리를 여기서 주고 지금 약간 음봉을 섞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박스를 뚫어냈다라는 게 중요하고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다는 게 중요한데, 자, 중요한 건 FOMC가 있는 날 굳이 이렇게 상승을 줬냐. 왜냐면 이제 비트가 눌릴 수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올려쳤다라는 거는 비트 눌리면 한번 눌리겠죠. 이런 식으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눌러주면은 우리가 리플도 한번 좀 눈여겨볼만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리플이 방향성이 갈릴 수가 있는데, 일단 리플이 올라간 이유는 리플의 재판 담당 판사가 이번 주 안에 약식 판결을 좀 낼 수가 있다는 폭스 비즈니스의 엘레너 테렛 기자의 전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 리플이 좀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약간 낙관적 전망에 힘입어서, 그리고 이제 요 폭스 비즈니스의 뉴스 기사 때문에 조금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로 보이고요.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코인들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더리움 클래식 현재 일봉 보고 계신데 굉장히 많이 눌러져 있는 상황입니다. 눌려져 있고, 이번에 다른 알트들 스택스라든지 뭐 앱토스, 마스크 네트워크 요런 애들 쏠 때 이더리움 클래식은 많이 못 쐈는데, 일단 리플이 한번 쏴줬고 아마도 이제는 조금 돌아가면서 눌려있던 알트들도 한 번씩 조금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냐.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바닥으로 눌러주면 쏴주고, 눌러주면 쏠 때가 한번 됐다. 그래서 쏘면 이제 4만원 정도, 4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한번 쳐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눌려서 약간의 이제 기를 모으고 있는 구간으로 우리가 조금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체인 링크입니다. 이 체인 링크도 굉장히 많이 눌러놓고 있고, 이 구간에서 비트가 올라갈 때도 전혀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이 체인 링크도 살짝 지금 좀 기를 모으고 있다가 리플처럼 한번 위로 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눌림목 구간에서 굉장히 오래 긴 횡보를 했고, 이제 이 횡보 박스를 한번 위로 탈피할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과 체인 링크 같은 것도 우리가 어쨌든 이 손절 라인은 이 전저점 구간 있죠, 이 정도는 좀 지켜주는 관점으로 상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기를 이제 깨게 되면 사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도 이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거나 여기 납작한 봉에서 쭉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상승은 있었지만은 여기서도 눌러놓고 큰 움직임이 아직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링크도 결국에는 이런 식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예측이 되거든요. 그리고 리플이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다른 알트들도 충분히 영향을 받고 상방으로 좀 방향성이 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리플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이제 알트들에게서 약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알고랜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눌러놓은 자리에서 일단 지금 오늘 살짝 4% 정도 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로 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 정도로 충분히 눌렸다가 결국엔 이렇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비트 상승이 나올 때 알트들은 못 올라갔는데 조금 뒤이어서 이런 알고랜드라든지 뭐 리플도 어제 움직임을 나와줬고 어제 체인링크, 이더리움 클래식, 그래서 최근에 못 올라간 알트들이 서서히 좀 바닥이 잡혀가고 있는 흐름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트들도 우리가 조금씩 관심을 좀 두어봤을 때 조금씩 조금 약간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충분히 여름장에서 가을장에 한 번에 이제 펌핑들은 좀 돌아가면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사들을 살펴봤을 때 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투자자 이 라울팔 같은 경우에도 1년 내에 5만 달러를 회복을 할 것이다. 굉장히 1년이면 좀 긴 시간인데 뭐 현재 아직까지 3만 달러도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은 5만 달러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일단 다수의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로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이는 비트코인이 메인스트림에 합류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다. 나아가 비트코인 하락을 예측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포지션으로 인한 숏 스퀴즈, 그러니까 숏을 많이 이제 보는데 그걸 다시 청산시키면서 위로 쏘는 그런 상방 숏 스퀴징이 발생했을 때 5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분석을 내놨고,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이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CEO죠. 이 캐시우드 여사도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분석이죠. 은행들이 저렇게 뭐 대형 은행들까지 무너지기 때문에 자산이 이제 좀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으로 좀 흡수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한 이제 주식시장이랑 다르게 훨씬 더 큰 펌핑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많은 투자자들, 특히 기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네들 포트폴리오에 디지털 자산 비중을 2.6에서 6.5% 정도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의 돈이 이제 비트코인 시장으로 또 흘러 들어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저런 분석들은 상당히 좀 거시적인 분석, 좀 장기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좀 단기적인 관점도 중요한데, 일단은 최근의 상승 랠리는 약간 이제 고래 매수세가 아직은 또 추가적으로 좀 붙어줘야 더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현물거래소 개인 투자자들이 랠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쭉쭉 퍼 올리면서 특히 여기서 12시간분 기준으로 이 윗꼬리에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거는 여기서 상당히 많은 또 매도가 좀 출현을 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어거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식으로 반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고래 매수세가 이런 식으로 붙어줘야 더 올라가는데, 사실 여기서 산 세력들이 여기서 팔지 않았다라고 보기가 좀 힘들죠. 이익이 났을 때 파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이나 뭐 세력들이나 뭐 특히나 이제 돈이 많은 고래들 입장에서는 뭐 100만원 200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드 머니가 클수록 10% 20%만 수익 봐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1000만원 투자해서 10% 버는 거랑 10억 투자해서 10% 버는 거랑은 단위가 틀리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고래들은 이런 이제 크게 빠지는 구간, 이런 특히 FTX 파산 이후에 엄청난 이제 매집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이런 구간이 평단가가 있을 텐데, 여기서 산 세력들이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이제 이익 실현을 했을 수 있고, 그 물량을 개미들이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는 충분히 좀 낙폭을 주는 조정도 가능하다, 그런 분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새벽 3시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측이 되고, 일단은 단기 추세로 저희가 이제 계속 단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방송 찍기 전에도 여기서 숏 잡아드렸습니다. 여기서 푹 빠졌는데 요때 숏 잡아드린 거죠. 여기 2시 47분에 여기서 숏, 여기 쌍고다, 쌍고에서 숏 잡아드려가지고 이렇게 쭉 잘 빠졌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목표가를 어디까지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런 식의 눌림을 예측을 하고 요 초록색 중앙선까지 조금 밀릴 수가 있겠다. 요 중앙선 가격이 약 한 27.7K 정도 되는 가격대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빠지고는 있는데 한 번 더 밀려주게 되면 아마도 이제 초록색 요 중앙선, 그러니까 요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나온 박스 하단 여기로 볼 수 있고 상단 여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지점이고 일단 단기 추세에서 이 중앙선 위에서는 숏이 조금 유리할 수 있고, 이 밑으로 팍팍 내려 박는 구간에서는 또 반등 롱을 우리가 이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박스권 단기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어쨌든 숏은 이제 좀 포지션이나 롱 포지션 수익이 났을 때 우리가 짧게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숏 드리고 나서 바로 이제 푹 빠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푹 빠져줬죠. 여기서 숏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여기서 푹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익절 사인 나갔고 여기서도 롱 잡아드려서 여기서 쭉 올라갔죠. 롱 들어갔죠. 3시 14분 롱 쭉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여기 손절이었는데 손절가 건드리지 않고 잘 올라갔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짧게 끊어먹는 장세 속에서 거시적인 분석 내용과 최신 뉴스 차트 분석 내용들 단기 타점 이런 거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정보들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주소 요쪽으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 안내해드리고 있고, 이런 단기 타점을 통해서도 수익은 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지금 45%, 37%, 38%, 170%. 요분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좀 높게 쓰시는 분인데 굉장히 좀 수익 잘 내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상승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런 차트의 형태가 좀 나오고 있고, 결과적으로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28,472달러 최고점, 최근에 찍은 최고점에 상당히 많은 손절 물량을 걸어두고, 그러니까 숏을 지금 진입하더라도 여기 손절을 잡고 고 레버리지를 들어가는 그런 이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번 터트려주고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올렸다가 뺄 거냐 그냥 뺄 거냐, 어쨌든 최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빅쇼트가 터질 수도 있는 게 오늘 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위험성과 변동성과 또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밤이 되지 않을까. 그 안에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면서 방향이 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가 숏 추세로 우리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26,800을 깨줘야 된다라는 관점, 이런 것을 좀 알고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상되니까 다들 좀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타점들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금요일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